안녕하세요. 며칠째 삼성전자 관련 행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있는 저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3나노 수율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그리고 엑시노스에 대해서도 다뤘었죠. 자체 칩 개발과 ARM, 코어텍스 X 프로그램 등 굵직한 삼성전자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행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삼성은 M&A 때문에 유럽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갔는지 지금부터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순방에서 예상대로 첫 행선지로 세계 1위 노광 장비 회사인 ASML이 소재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택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네덜란드 행은 당연하게 예상되었던 행보였죠. 3나노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선 삼성의 입장에서는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1년에 50대 미만이 생산되는 그야말로 최첨단 장비입니다. 들어가는 부품 수만 해도 3,000개가 넘어가요. 이 부품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출하 일정에 당연히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올해 ASML의 EUV 노광 장비 생산 목표치는 55대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0대까지 생산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42대를 생산을 해서 그중 대만이 44% 그리고 한국이 35%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35%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물량이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든 인텔 때문에 EUV 장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4나노를 지나 3나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TSMC는 1.8나노와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라고 개발 로드맵까지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3나노 이하로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 ASML에서 생산하는 하이NA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EUV 장비보다 훨씬 더 미세한 선폭을 구현하는 ASML의 최신형 노광 장비예요. 최근 TSMC에서 이 하이NA EUV 장비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죠. 이제 3나노를 지나 1나노를 향해 가는 반도체 미세 공정 로드맵의 흐름에 따라 삼성도 이제는 EUV 노광 장비를 넘어서 하이NA EUV 장비 확보 경쟁에도 뛰어들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TSM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테이프를 끊었죠. 그리고 인텔도 이미 하이NA EUV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삼성도 이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날아간 거예요. 이러한 장비 확보 경쟁의 심화는 인텔의 파운드리 참전에도 영향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각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캐펙스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대만과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반도체 생산 캐펙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단순히 EUV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 장비들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귀 현상은 2년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TSMC와 삼성 그리고 인텔 등 EUV 노광 장비의 주요 소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ASML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EUV 장비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ASML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EUV 장비 공급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도 주된 관심사 중 하나겠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ASML을 찾은 이유도 EUV 노광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어쩌면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국뽕 채널에서 삼성이 TSMC에게 가기로 했던 EUV 장비들을 모두 싹쓸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보이십니까? 국뽕들 헛소리 그만하라고 제발 좀. 이미 계약된 물량이 있고요. TSMC와 인텔의 물량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여유 분량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방문에서는 한 대도 추가 확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ASML 방문은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에 집중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삼성이 양산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산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서 ASML이 효과적으로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삼성이 돕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 체결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나 아니면 TSMC나 인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ASML이 EUV 장비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삼성은 국내 P3, P4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시에도 지금 파운드리 팹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 팹이 3개나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SML의 EUV 장비 수급에 문제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장비의 공급망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ASML이 소지하고 있는 네덜란드로 날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은 제발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그 국뽕 영상 막상 들어보고 보면요. 그냥 뉴스 큐레이션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뽕 유튜브 종특이 있죠. 그 썸네일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은데 어찌됐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뽕 썸네일은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냥 정크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행선지가 조금 의외인데요. 바로 벨기에의 아이맥이 다음 행선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뽕 채널들이 특히 NXP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설레발 엄청 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수 대상으로 자주 물망에 오르고 있는 ARM과의 협상을 위해서 영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행선지는 아이맥이었습니다. 벨기에로 갔어요. 좀 의외의 행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벨기에로 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삼성이 올해 5월에 450조 투자를 발표를 했죠. 이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밝혔습니다. 그거를 유심하게 살펴보면 이번 벨기에 아이맥 방문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맥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은 1984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3국이 공동 설립한 유럽 최대의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예요. 아이맥에서는 반도체 설계, 공정 기술, 소재, 장비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인공지능이나 생명과학, 미래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미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아이맥이에요. 그런데 아이맥이 다른 연구소와 다른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를 초월한 다국적 연구기관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3년에서 10년 뒤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기술의 연구 역량을 집중합니다. 상용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결론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10년 뒤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술을 연마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어느 한 국가나 기업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영역이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의 600여 개 이상의 기업 파트너와 학계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 기술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아이맥 방문은 그저 아이맥 탐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 5월 450조 투자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미래 먹거리가 있어요. 무엇이었죠? 반도체, 바이오, AI 등 신성장 IT 분야로 특정지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최신 연구 트렌드를 확인을 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아이맥과 협력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함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의 연구개발 속도를 붙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M&A 굉장히 중요합니다. M&A 꼭 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 첨단 기술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동향을 파악하고 나면은 어떤 기업을 M&A 할지도 결정이 나겠죠. 게다가 아이맥의 주요 연구 방향인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과학, 바이오, 미래에너지 등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제시된 것들과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일치한다는 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중립연구기관인 아이맥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효율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한 TSMC의 점유율을 전혀 뺏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맹점입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3나노 GAA가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휴대폰 사업에서도 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GOS로 대변되는 AP 제조 능력의 저하는 삼성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예요.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24%로 세계 1등을 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애플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위예요. 이젠 중국 기업들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익성의 악화는 기기 한 개당 평균 단가를 뜻하는 ASP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 한마디로 삼성은 박리담회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힘겹게 지키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과 갤럭시 S의 성공이라는 이 쌍두마차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고 이건희 전 회장이 일궈놓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의 두 날개였던 반도체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미래의 먹거리를 사활을 걸고 찾아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위기감에서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선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으로 일으켜놓은 삼성 신화를 이어가야 하고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바로 이 부회장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AI, 바이오, 차세대 통신을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우면서 450조 투자를 천명을 했죠. 그리고 아이맥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벨기에 행은 어떤 M&A 건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행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향이 정해져야 M&A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ARM 하세요. NXP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아이맥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M&A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EUV 노광 장비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미래 먹거리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 이 부회장의 이번 유럽행을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후의 행보에서 또 어떤 발걸음을 보일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되겠죠.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 나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 A16 바이오닉 칩을 TSMC 5나노로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가 돌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진짜 위기일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뽕 채널 근절합시다. 감사합니다.